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입니다. 이번 89회 방송은 지난 9월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재구차 회의 연설에서 장황한 선전선동 내용과 달리 숨겨진 김정은의 진정한 골칫거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지난 9월 26일과 27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재구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국가 최고법인 헌법의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백히 규정한 것은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이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과의 장기적 대결 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였고 핵무력 강화 정책을 법제화한 데 대하여서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며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 자산으로 보존 강화하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 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김정은의 강변 요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자신들에 대한 적대 행위 때문이며 향후 비핵화 불가와 지속적인 핵무기 고도화도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이 집권한 지 11년째인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 외에 뚜렷이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핵무력 강화 정책 헌법 명기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삶에 지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핵무기를 이용한 대미, 대남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한 통일부와 국방부 당국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기사 논조를 보면 북한의 기획된 내용을 쏟아내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방송과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면 모두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으면 김정은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조였습니다. 물론 북한 핵 위협이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기사의 논조가 북한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라기보다 북한 핵 위협에 국한된 표피적 분석이었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 또한 감출 수 없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연설을 보도한 북한 조선중앙통신 9월 28일 기사 전문을 살펴보면 전체 7,095자 중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하는 서두 부분이 9.98%, 핵무력 관련 내용이 45%, 대외정책 관련 내용이 3.21%, 인민경제 분야가 14.42%, 사회문화 분야는 3.90%, 사회기강 문제는 9.19%, 끝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대한 교육 및 당부 내용이 12.83%로 지면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지면 할당에서 보면 핵무력 관련한 김정은 업적 찬양과 대미, 대남 심리전 성격의 위협적인 선동 내용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매번 연설할 때 사용하는 선전선동의 심리전 성격이 다분한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북한은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북한 헌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미 김씨 백두혈통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우방국 중국과 세계 최강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지했고 더하여 인민경제가 파탄이나 인민들이 굶주려 아사자가 속출해도 6차례의 핵실험과 수백 번의 미사일 시험을 감행해 핵무력 완성에 이어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증 동맥 경화 증세의 독재체제 북한이 내부 법령과 헌법의 핵무기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을 명시했다고 하여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최고 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명분상 당원과 인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회와 당중앙위 전원회의 또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당 규약과 헌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의 북한입니다. 따라서 진작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했어야 할 부분은 김정은 연설 내용 중 두 번째로 많이 할당한 인민경제 분야에서 그가 실토한 다급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더 큰 승리와 성과로 이어지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2년 남짓한 기간에 달렸다며 조급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무조건 관철하고 끊임없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제 사업과 인민생활 문제 해결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이다. 경제 발전 목표와 과업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하루빨리 위대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계속 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한 결과 아사자가 속출하는 현재의 북한 주민 생활 실상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실토는 2021년 1월에 열린 제8차 당대회 연설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연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핵심 공업인 화학공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노동당의 정책 천명과 함께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번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 숨겨진 그의 깊은 고민과 아파하는 부분은 8차 당대회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그가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인민생활 여건 개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통일, 안보 정책 이반자들과 전문 연구가들은 이런 김정은 정권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 제기하고 이를 북한 비핵화 및 핵위협 해소 등 대북 통일, 안보 정책과 연동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8일 한국NGO신문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